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죠. 헬스장에서 생각보다 조금 더 무거운 역기를 딱 들어 올리는 순간, 아, 이게 내 한계구나 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힘이 끝나고 부담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 연료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부담선을 이해하는 게 왜 진정한 힘으로 이어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25kg를 들 땐 자세가 좀 흔들리는 정도지만 30kg가 되면 그냥 내면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바로 이 육체적인 한계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이나 생활 방식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부담선입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욕망이 더는 앞으로 나아갈 힘, 즉 동력이 아니라 당신을 짓누르는 무게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내가 원하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담선을 넘어서면 우리 삶에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무게가 스멀스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돈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왼쪽 사람은 딱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을 꾸리고 아주 평화롭게 잠이 들어요. 그런데 오른쪽 사람은 좀 다르죠.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자기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장합니다. 겉보기엔 더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부당한 요구에도 네라고 하게 되죠. 단순히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이상으로 잔뜩 부풀려 놓은 이 삶의 방식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람은 통제하기 아주 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나약함은 무언가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는 이거 없이는 절대 못 살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믿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거죠.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바로 모든 약점의 근원인 셈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부담선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2500년 전 불교에서는 이미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 깊은 통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처의 이 말은 정말 모든 걸 관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세상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건 내 거야 하면서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담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꽉 쥐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통찰이죠. 이 과정은 이렇게 딱 5단계의 사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그걸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 조건으로 붙들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지키게 되고요.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단순했던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 약점으로 변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담은 자동차나 집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놓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의 집착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는 것과 그것에 심리적으로 꽁꽁 묶여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만약 이 부담선이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친다면 아마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매일매일 부담선 너머로 밀어붙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부적인 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크게 4가지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과부하를 걸어요. 첫째, 마케팅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당신은 뭔가 부족해, 뒤처지고 있어 라고 속삭이죠. 둘째, 부채는 우리의 미래의 힘을 담보로 잡고 오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게 만들고요. 셋째, 소셜미디어는 끝도 없는 비교를 마치 일상의 의식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 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정말 천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억지로 무게를 짊어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과부하 상태를 성공이라고 포장하고 반대로 절제하는 삶을 실패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정의 가치를 교묘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짓눌리는 느낌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아주 명백한 우리 몸의 생물학적 현실이거든요. 첫 번째는 인지부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즉 대역폭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걱정과 책임감으로 이 용량이 꽉 차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너무 피곤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생각 안 하고 알았어 하고 넘겨버리는 것과 같아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정신적인 여유, 즉 뇌의 용량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아 고갈입니다. 소위 성공한 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 같은 어떤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활동 중 하나예요. 부담선 위에서 사는 삶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렇게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나라는 정체성을 방어하는 데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 결국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도파민의 역할인데요.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실제로 가졌을 때보다 그것을 원하고 추구할 때 더 강한 쾌감, 즉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족이 갈망을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결승선 없는 끝없는 욕망의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뇌가 계속 길들여지는 셈이죠. 결국 이 세 가지 과학적 원리는 불교의 핵심 통찰이 옳았다는 걸 그대로 뒷받침해 줍니다. 부담을 짊어진 마음은 절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반대로 자유로운 마음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 과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대체한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왜 항상 진실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언어를 우리에게 준 셈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을 되찾고 이 부담선 아래에서 살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가볍게 살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담을 낮추는 5가지 아주 실용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막연하게 힘들다가 아니라 내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부담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둘째, 더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억지로 척하고 있는 정체성 하나를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셋째, 주거비나 자동차 할부금처럼 내 생활의 기준이 되는 요구 조건 하나를 의식적으로 낮춰보는 겁니다. 넷째,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새로운 기술이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2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부담선 위에서는 두려움에 반응하며 살지만 부담선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내 삶을 결정하며 살게 되는 거죠. 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연약한 보호의 삶에서 단단한 힘을 가진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진정으로 내 것인 짐만 짊어줄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이 한 문장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네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부담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힘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